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교육열은 유명합니다. 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많은 선비들이 밤을 지새웠었는데요. 조선시대 대표적인 교육기관이 바로 향교입니다. 조선 선비들의 열정이 녹아있는 언양향교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함께 가보시죠. 울주군 삼남면에 오래된 학교가 있는데요. 요즘으로 치면 조선시대 대학교 정도 될 겁니다. 바로 언양향교입니다. 와, 아니 엄청 웅장하네요, 선생님. 예. 어. 상당히 큰 한교입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앞에 보면은 저 빨간 대문이 있는데 예. 저건 뭐죠? 요거는 이제 홍살문이라고 정문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뒤에는 이제 외산문, 입덕문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저거는 이제 외산문. 어.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예, 되나요? 가운데는 이제 우리 뭐 신이 들어가고. 외산문을 지나면 드디어 향교가 눈앞에 보이는데요. 웅장하면서도 깊이가 느껴지는 건물입니다. 이곳에서 밤새도록 글을 읽고 청운의 꿈을 펼쳤을 언양의 선비들. 상상만 해도 설레기 시작합니다. 와, 여기 오니까요. 제가 마치 조선시대에 온 것처럼 예, 그런 예.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 예, 그렇죠. 네. 예, 입덕문이라고 돼, 입덕문. 덕이 있는 사람만 들어오너라. 그런 뜻이 있는데 이거는 외산문인데 응. 안에 이제 건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 그 보면 건물이 그 제일 중요한 건물이 대성전이거든요. 네. 공자와 이제 그 제자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한국에 18성인이 있어요. 현인이 있어요. 네. 그 중국 사람이 7분이고 우리나라 사람이 18분, 25분을 네. 모시고 있는 대성전이 있고 그 앞에는 명륜당이라고 저거는 강당입니다. 강당. 네. 공부하는 곳. 큰 교실. 네. 교실이 있고 그다음 그 앞에는 가면 이제 동제 서재가 있잖아요. 네. 동제 서재는 기숙사입니다. 교생들이 누워 자는 곳. 네. 그것은 이제 생활하는 곳이고 그래서 뭐 그 외에도 뭐 전사청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죠. 내산문이 있고 그래서 아주 그 역사가 이제 오래된 겁니다. 그럼 언제 지어졌나요? 여기 지어진 거는 이제 세종 때라고 그러죠.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 때요? 세종 조선 와. 세종 한글 창현 세종대왕 네. 때 이제 초년에 이걸 지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 세종대왕이 이제 그 언양한교를 만들려고 했을 때 네. 거기서 이제 그 내려온 이제 그 학교 교장이 교도라 그래서 교도를 파견을 했어요. 교도가 이제 훈도가 있고 교도가 있는데 네. 훈도는 이제 교육감이죠. 네. 각 도에 이제 한 명씩. 네. 나중에 이제 훈도는 뭐 제독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나머지 이제 한 교마다는 이제 교도가 와요. 교도. 그거는 보통은 이제 말하자면 사마시에 이제 입격이 된 사람들, 뭐 생훈이나 진사가 옵니다. 그분들이 이제 오기도 하고 또 이 지역에서 된 사람을 임명을 하기도 하고 그분이 이제 그 교도가 돼가지고 교장이죠. 네. 그럼 한 30명쯤 이래 모아가지고 학생들 이 주변에 양반 자녀들 모아가지고 그 이제 사서 5개월 가르치는 겁니다. 네. 가르쳐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다시 이제 속가 치고 향치를 치고 다시 사마시를 치고 또 대과 문과를 보고 뭐 이래가지고 한양 성균관에도 올라가고 하지요. 그래서 그 옛날에 언양의 그 유명한 그 우리가 보면 출세한 사람 분들 네. 그분들이 다 여 출신이거든요. 한교. 향교는 소위 대학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조선 중기 이후에는 교육시설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짐작이 가시나요? 그래서 이 한교가 이제 또 재밌는 게 서원과도 달라요. 서원. 어떻게 다른가요? 그 서원이라는 건 사립학교잖아요. 요거는 관립학교.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이거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는 지원이 잘 안 됐는가 봐요. 이 나라에서 돈 줄 돈이 없으니까 임진왜란한테 다 파괴가 되니까 그 뭐 지원이 없으니까 좀 유명무실하게 되니까 그 개인들이 이제 사립학교를 많이 지었어요. 네. 그래서 방구서원이라든지 뭐 구강서원이라든지 뭐 또 그런 서원들이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아무 사립학교니까 문중에서 돈을 내 가지고 네. 팍팍 지원을 해주니까 그래서 여기 좀 고려되는 점은 있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우리가 명맥을 이어와가지고 오늘날까지 이제 향교가 남아 있다. 네. 하나밖에 없죠. 언양에 한 개, 울산 한 교가 있고 각 지역마다
그래서 아주 그 당시에 고을 사또들이 향교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뭐 그런 게 우리 역사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유생들의 공부 이외에 향교에 중요한 기능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옛 성인들을 모시고 배양하는 일인데요. 대성전은 바로 이들을 모신 사당이라는 사실, 오늘 알았습니다. 아니 여긴 어디야 선생님? 여기는 이제 대성전입니다. 이게 가장 엄밀한 곳입니다. 그래요? 가장 깊은 곳. 오. 함부로 못 들어와요. 아니 저기 그림이 있는데 저분은 예. 누구시죠? 여기 공자님이잖아요. 공자. 아. 예, 문성왕 공자. 네. 이게 이제 유교의 그 태도가 공자잖아요. 네. 공자님. 네. 그 중국 유교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유교 경제를 공부하니까 네. 사서오경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중에 이제 그 책을 이제 다 서신 분, 그분을 모시는 거죠. 공자를 모시는 곳이 바로 그 한교의 대성전이다. 아. 예, 그래서 그 공부하는 과정이 다 공자 학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보면 공자 유교 말고 주자학이 있어요, 주자학. 네. 주자가 이제 주자라고 있습니다. 저 주자. 주의라고 있거든요. 네. 또 이게 이제 정호라든지 그 송나라 때잖아요. 네. 또 주자학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뭐 유교 안에 들어가는 건데 유학 안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그 여기 이제 여기에 중국 분이 7분, 네. 7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맹자라고 있어요. 맹자. 맹자가 있고 저쪽에 보면 이제 안자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정자. 네. 정자이고, 요 이제 자사. 이게 공자의 그 4대 제자입니다. 네 분의 제자. 그래서 이분이 같이 이제 이래 그 학문을 이뤘죠. 유학, 성리학, 주자학, 고교 시절 역사 시간에 수없이 들어본 명칭들인데요. 이곳에 와서 놀라운 사실도 알았습니다. 대성전에 얽힌 비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주변에도 위패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예. 저분들은 누구시죠? 저분들은 이제 그저 우리 이제 조선의 이제 그 신라 때 설청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뭐 고려 그 안양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분들 이제 우리 이제 그 우리의 그 성인들 네. 그 주자학자들 또 네. 유학자들 네. 그분들 모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게 하나 재밌는 게요. 네. 옛날에 그 안에 다 이래 중국 사람만 모셨어요. 네. 120여 분. 그 우리나라 성인들 어디가 있느냐? 저 밖에 문 밖에 나가 있어요. 그걸 동무 서무라 그래서 동무 서무라 그래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이 다 차지를 해버렸다고. 그리고 주체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혁파하신 분이 기획하신 분이 김창숙 그 님이라고. 네. 그 우리가 1946년에 그분이 성균관 관장을 하면서 그걸 부들이 부사 내버렸다고. 중국 사람 다 내쫓고 이쪽에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을 안으로 모신 거지. 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중국의 현자들을 배양한 대성전. 늦게나마 우리 선조들을 모시기 시작했다니 다행스런 일인데요. 어떤 분들을 모셨는지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여기 쪽에는 이제 우리 네. 그 성인들, 우리 문배에 우리 이제 우리 조선이나 고려 조선 신라 때부터 네. 그 분들을 모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 문성공 안양이라는 분은 고려 말에 네. 성리학을 도입하신 분, 주자학을 도입했어요. 승리학이 뭔가요? 성리학은 이제 유교 중에서도 좀 이렇게 사변적입니다. 그 불교의 영향이 컸는데 네. 그 이제 인간의 뭐 우주라든지 이치라든지 뭐 본성이 무엇인지 그걸 연구로 추로만 했던 게 성리학이죠. 그 이제 여 보시면 문성공 이왕, 문성공 이 이제 두 분이 있잖아요. 네. 두 분 다 상백인데 네. 근데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요분은 그 일본에서 이제 굉장히 높이 평가받고 저분은 일본에서 전혀 이래 X자를 꺼버렸다고. 우리는 이제 이가 높은데 왜 네. 일본에서 그래? 태계학이라는 게 자기 품성을 도야하는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 사람 취향에 딱 맞았다는 거예요. 태계학을. 그 일본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분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이 경전처럼 열심히 읽고 실천을 하려고 해서 실천. 사람이 그 뭐 어지러야 된다, 예의를 지켜라, 자기가 청렴해라 이런 사상을 이분을 그대로 이제 그 지키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일본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됐어. 지금 그 태계학을. 그 지금도 일본은 태계를 굉장히 높이 평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오늘 일본을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이태계 선생이다. 야.
아니 이분들이 돈에 있던 그 분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돈에 이거 나와 있잖아요. 네. 이거 돈 여기 있네. 이거 네. 보니까. 이거 봐요. 이거 이왕. 이왕이 맞죠? 네, 맞네요. 이왕. 이거 율곡. 어. 율곡 선생. 그죠? 네. 다 돈에 이래 와. 등장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하신 분들이었으면. 그렇죠. 네. 우리를 나를 대표하는 분들이라. 좋죠. 그 이분들은 이제 다 여기 모셔져가 있고 이분들은 일본에서 하늘처럼 숭배하고 그죠? 네. 이분은 10만 양병설을 주장했고 또 이분들의 뒤를 이제 쭉 이은 분들이 바로 주로 많아요. 노론계, 이제 서인계 학자들이 대부분 다 이분 이제 이율국 선생의 제자들이고. 네. 우리나라 성리학의 사상적 체계를 완성한 두 분. 중국의 성인들에게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는 칭송을 듣던 분들인데요. 오늘날 필요한 유학의 가르침. 한번 들어볼까요? 유교라는 게 이런 참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군군 신신 민민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네. 참 중요한 그 대원칙이거든요. 유교의 원칙. 또 충효지요. 네. 그러니까 수욕증 하나 이풍부지요, 자중령 하나 이침부대란 말도 있습니다. 바람 고요히 머물려, 나무 고요히 머물려나 그 바람이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거나 부모를 계시지 않는다. 이런 게 유교의 논어에 나옵니다. 네. 그런 사상이 참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이 정신적인 기둥이 됐고, 또 이분들은 또 자주적인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 이것을 또 지켰고, 네. 뭐 그런 점에서 참 중요한 곳이 대성전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네.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귀에 쏙 들어오는 교훈인데요. 언양향교에서 한 수 배웠습니다. 아니 여기 비석이 있는데 이 비석은 어떤 비석이죠, 선생님? 요거는 하마비입니다. 하마비. 말을 내리는 비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한교잖아요. 네. 한교에 보면 단청이 붉잖아요. 네. 그리고 단청을 하는 거는 이제 사찰, 그리고 왕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권위가 있고 높다는 거지. 그리고 이 앞에서는 그 공자가 왕이잖아요. 문술왕이라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리라. 그런 뭐 경의를 표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 그런 뜻이 있었군요. 그 조선시대의 언양향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 그 이제 그 당시에 정신적인 기둥이죠. 그래서 이 참 좋은 우리의 말씀을 네. 한계 공자 말씀을 그러니까 뭐 실천하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네. 그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사회가 윤리 사회, 네. 도덕 사회가 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옛날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로 한교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고려와 조선시대 대표적인 교육기관 향교. 우리 울산 선조들이 청운의 꿈을 안고 공부하던 곳인데요. 수험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 언양향교 나들이 강추합니다.